내 그 돈 받아 뭐 하겠니? 어머니 배신하고 중국에 간 딸년이 돈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면 내 체기한다. 지난 시간 그 브로커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 아니 이 양까지 미쳤어. 딸이 돈 보내겠다는데 돈을 왜 안 받겠다 그러?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이게 매니메 돼요? 돈 달라 그러시오. 돈 봤어. 돈 다 봤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막 왕왕왕 옆에서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어 돈 없어도 돼요. 아저씨 돈 얼마면 돼요? 내가 돈 주겠다니까, 내가 준다니까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마지막 전화를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사실 전화할 때는 막 왕왕 울음이 터지진 않았는데, 그때 느낌으로는 첫 전화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어쩌면 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제가 한국을 가려고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왠지 제가 이 남자를 따라서 한국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조금 굳히고 있던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저를 훨씬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 있는 엄마와 이게 어쩌면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갑자기 울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식당 그 구석에서 한창을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울고 회사로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비우면 또 안 되니까 얼른 제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직원이 들어오니까 다들 제 쪽을 이렇게 한순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될 사람하고 조금 썸을 타던 관계였으니까 그분도 저를 이렇게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좀 솔직히 하지 않고 중국인인 척 했던 그때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향에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니까 안 좋은 소식이 있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 1, 2분이 됐을까? 다시 그 전화번호로 막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화를 받을 수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사무실 밖으로 냈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락이 오면 이게 마음이 좀 급하니까 차분히 걸어 나가도 되는데 이 전화가 끊길까 봐 혹시.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튀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성급해 보이고 막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는 그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다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며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내다 하면서 또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중요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훈춘에 있었던 그 중국인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2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를 해라. 그리고 바가바이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훈춘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 연락하면 어머니가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귀중한 그 전화번호 2개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번호인즉은 어머니가 원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대방이라고 하는 중국인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물건도 받고 이러던 지인이 있기 때문에 라진 선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라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북한 사람과 이야기해도 소통이 좀 자유로워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 사람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만나고 또 훈춘이나 연길에 있던 사람들은 또 자주 중국 들어왔다 북한 들어왔다를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해서 그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로커가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잖아요. 끊을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돈을 보내겠다라니까 엄마가 야! 그런 너절한 돈은 안 받아도 된다! 니 그래 그 돈 보내려고 중국에 갔니?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딴 너절한 돈 안 받아도 된다. 저보고 자꾸 너절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배신했고 조국을 배신한 나쁜 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너절하게 중국에 가서 번 돈, 그리고 배신자의 딸이 보내준 돈을 엄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브로커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약간 그 포커페이스를 하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웃음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 엄마가 섞이구나. 우리 엄마가 이 빨간 물이 언제 빠지겠니? 막 이런 생각,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막 뭐라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누구 탓인데 지금 왜 와서 나한테 이 난리를 치냐고.
왜 나보고 뭐라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집안 말아먹은 거 네 탓이다. 응? 아버지 돌아간 것도 네 탓. 아버지 잡아먹은 것도 네 탓. 동생들이 지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어디에 배치받을지 엄마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온 집안이 나 하나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꼬여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다 네 탓 아니면 누구 탓이야? 어? 네 말해봐라. 뚫린 주디라고. 한번 말을 해봐라. 우리 엄마 그때까지 기시등등해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언쟁을 해가지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알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래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선택에서 왔으니까 제발 내 탓하지 말라고. 나도 화날라 한다고. 제가 돈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됐다. 내 그 돈 받아 뭐 하겠니? 어머니 배신하고 중국에 간 딸년이 돈 받아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면 내 새끼한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중국에 간 너를 용서 못한다. 아버지 잡아먹은 것도 네가 나다. 동생이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배치 받아야 되는데 네 때문에 토대가 걸려가지고 우리 좋은데 배치 못 받는다. 이거 다 내 탓이다. 이거 다 내가 사라진 이후로 우리 집이 일이 안 되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 선짜리 들어올 때 네가 나를 아무데나 빨리빨리 집어줘야 됐었는데 내가 너를 빨리 시집 보내지 못한 게 내가 성견지명이 없었구나. 네가 나를 그 일을 오래 시키지 말고 시집 빨리 보냈을걸. 그랬으면 오늘 이 사단이 안 났을 거 알겠니?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와서 집어달라고 할 때 내 언능 집어줬을 거 그랬다. 그랬으면 오늘의 이 사단은 없지 않았겠니? 내 잘못이다. 내 그 아새끼들이 쳐들어올 때 달라고 할 때 내 아무데나 지어줬을걸. 내 너를 저기 앞쪽으로 시집 쫓아보내지 못한 걸 내 지금 후회한다. 그래 입이 아프다. 말 안 하겠으니까 하여튼 거기다 연락해라. 네 잡혀 나오지 말고. 어머니와 형제들 배신하고 중국 가서 번 돈 그런 너저런 돈은 안 받아도 된다. 됐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저쪽에서 아저씨 돈이 얼마면 돼요? 내 돈 준다니까. 우리 엄마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때까지야 어머니가 제가 북한에서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주겠다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와의 첫 통화에서 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전화를 돌아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가바이라고 하고 금자라, 이름 좀 까먹었는데 금자였나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장사 하시던 분이었는데 직매점에서 그분이 연락처 2개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여자분은 연락이 안 되시고 남자분은 연락이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인즉은 대한민국도 많이 와보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골프 여행을 어디 뭐 동남아도 다니는 꽤 중국인 치고는 좀 잘 사는 여유 꽤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특별한 장사보다는 거기에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집도 가서 도와주고 장사의 명목으로 뭐 한 차량씩 뭐 양파도 가져오고 쌀도 싣고 나오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니까 내가 아무개 딸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연락처를 줬기 때문에 연락했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냐 하면서 너네 엄마가 네가 사라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너 중국에 와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 와 있을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진짜 이렇게 중국에 와 있다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 놀라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무슨 바가바이였는지 제가 그 한국에 가겠다라고 그때 그분 보고 얘기했더니 그래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분은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그 할아버지를 꼭 만나서 어머니에게 전달할 것도 있고 어머니에게 편지도 써서 보낼 것도 있고 하다니까 그럼 훈춘이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5월 달에 바로 출발을 하려고 했으니까 지체 없이 한 1주인가 2주 있다가 그 할아버지 집으로 훈춘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춘에서 그 기차를 타고 아마 기차 한 번 더 연길인가 어디 가서 바꿔 타고 제가 훈춘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훈춘 그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어머니에게서 돌아오는 편지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사서 보냈던 것은 어머니가 입으실 수 있는 옷,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눈이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약, 그리고 어머니가 눈에 넣을 수 있는 안약, 그 시장에서
맛있는 거, 내 기준에서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뭐 마화라고 하는 튀김과 통닭 튀김 이런 거, 뭐 소세지 이런 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제가 도착한 그 다음 날에 본인이 조선에 저 때문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나가면서 그날 아침에 10시에 훈춘에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그때 그 주변에서 옷을 사서 이렇게 큰 꾸레미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할아버지가 짐을 가지고 나갔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중국 민폐로 3,000위안 정도를 제가 할아버지에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나갑니다. 그 훈춘 같은 경우에는 라진선봉에 그날 아침에 10시에 버스 타면 돌아갔다가 4시 버스를 타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4시 버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하고 조선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만장 같은 편지를 받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편지를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제가 한국 출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당시의 북한 신분증과 그때 그 편지를 소각에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편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중국인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 몸수색 당했을 경우 북한 신분증과 이렇게 북한의 편지가 나오면 제가 탈북자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제 신상에 위험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불 태워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깝지만 저희 신상을 위해서 제가 불 태웠는데, 지금 돌아보고 훗날에 지금의 생각해서 보니까 그 편지 한 장 한 장 구구절절 너무 아까웠었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구구절절한 편지는 누가 잡혀왔다면 가슴이 콩알만해서 정말 거기저기 뛰어가고, 내가 사라진 이후로 내가 죽었을까봐 엄청나게 걱정하고 노심초사했던 그 어머니와 가족들의 걱정이 그대로 편지에 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편지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 또다시 조국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국에 꼭 잡히지 않는 안쪽에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늘. 그리고 어머니가 없어도 사건 사고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선택 정말 잘한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걱정은 덜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욕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아무개야, 너는 딸 하나는 정말 잘 뒀다. 딸 줄줄이 그렇게 많지만 이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중국에 간 아이들은 없지 않냐. 근데 네 딸이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중국까지 그렇게 혈혈단신 넘어왔을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너 딸 그냥 북한에서 애기 저렇게 둘쳐업고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 원해? 그거 아니잖아. 중국에 오면 여자들이 떠받들려 산다. 중국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고생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네 딸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고 너네 집에서 제일 똑똑한 건 너네 그 큰딸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에 위안을 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 품속에서 떨궈 놓고 내가 영영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걱정이 될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딸이 중국을 간 건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다면서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또 그때 제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편으로 보냈는데 어머니가 제가 잘 지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심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편지도 받고 저도 나름 제가 음식을 구매를 해서 보냈는데 그 음식이 3시간, 4시간 만에 어머니의 손에 이렇게 닿아서 어머니 보고 그 한 끼만은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하고 마음껏 나눠 먹고 정말 베풀면서 살라고. 그때 중국에 와서 조금 물건이 많고 하니까 이런 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들 먹을 수 있게끔 많은 음식을 싸서 보내줬는데,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그런 음식을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리 훈제, 뭐 닭 훈제 이런 거에 중국의 정말 맛있는 순대에다가 마화라고 하는 기름에 튀긴 거 옷해서 이렇게 이런 걸로 2보따리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돈도 보냈는데 돈 3,000위안 받았다고 이렇게 편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준으로는 제가 참 저
니트가 참 예뻐 보인다 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니트점이 또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좀 날씨가 여기 한국보다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 니트가 많고 니트도 또 컬러별로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이렇게 많은데 지금 철저하게 북한 기준에서 그 빨간색 니트는 목 덧구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 이렇게 보냈는데 그 우리 엄마가 입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싸서 보낸 물건이 어머니에게 전달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때 당시는 별거 아니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국에 와서 첫 번째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던 시점에 그때 당시에는 돈을 보내지 못했고 일주일 이후에 돈을 보냈으며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도 받았었던 그때 그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부치는 너저란 돈을 받지 않겠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모질게 예면했던 우리 어머니의 그때 당시에 대노하셨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이후에도 엄마가 종종 저랑 통화하면 저 항상 욕합니다.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통화는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받고 제가 다시 장춘으로 들어옵니다. 자, 장춘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출발해서 넘어오게 됩니다.